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의 가족들은 2차 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어제 보도한 이상한 우슈 대구 대표 선발 전에 논란의 중심 인물인 대구시청 우슈 감독을 둘러싼 자질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더 건설한다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했는데 원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상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년 동안 4번씩이나 싱크대 배수로를 통해서 생활하수가 역류했는데 시공사는 이제서야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주말인 내일은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인데요.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최초의 메르스 확진자인 공무원 김 씨 가족 4명 모두 2차 검사에서까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생활한 가족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상황이 변한 게 없고 그래서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장모와 처남 등 4명은 1차 검사에 이어서 2차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를까지를 잠복기라고 하잖아요. 그 잠복기 상태에서는 가래나 침이나 이런 것에 바이러스가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가 서울 삼성병원에 간 것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김 씨는 13일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2, 3일 앞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격리되기 전까지 사흘에서 엿새 동안 가족들이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미 감염이 됐다면 빠르면 16일, 늦으면 24일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의심 증상 이후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밀접 접촉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관찰과 추가 환자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립예술단이 이달에 예정된 공연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이달 중 열 예정이던 시민 행복 콘서트와 대구시립극단의 레미제라블 공연을 11월로 연기하고 시립국악단의 청소년 협주곡의 밤 행사도 11월로 연기했습니다. 또 수요 상설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6건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공연 예매자에게 환불을 해줄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메르스 확정자와 격리자라는 메르스와 관련 없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SNS로 퍼뜨린 혐의로 3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보내준 참회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 환자 명단으로 착각해 친척과 친구 등 10명에게 SNS를 이용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는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한 명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국체전 우슈 대구 대표 선발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재경기를 요구한 협회 측 핵심 간부인 현 대구시청 우슈 감독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지난해부터 자질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현역 선수가 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우슈팀 현역 선수가 촬영한 훈련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감독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작성한 일지를 보면 A 감독은 훈련 시작 시간에 맞춰온 적은 거의 없고 그나마 10분 이상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며 감독이 로비 자금도 요구했다고 이 선수는 밝혔습니다. 성적을 한 최소한 3위나 만들어야 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하시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성과금 3분부터 500만 원씩 걸려 있으니까 그것도 내서 이렇게 하자고.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챘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카페트를 6,000원인데 빌려도 줬는데 빌려주는 그 대가로 이제 그 제어 비용을 받았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들었는데 뭐 선수들이나 대구시협회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이제껏 뭐 그렇게 선수들이나 뭐를 위해서 쓴 거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결국 다른 팀으로 떠난 선수들이 실명으로 진정서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협회 선불위원회 제소할 거야. 제소했고 가능하게 사전 전개가 받으면 선수 생활이고 대한민국협회 관련된 체육관이고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해당 감독은 장비 대여비는 전지훈련에서 사용했으며 다른 의혹들은 퇴출됐거나 퇴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 일부가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선수 생활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기준이 2년 동안 전혀 성적이 없으면 일단 교체하는 걸로. 전직 선수는 물론 현직 선수까지 자질과 금전 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체육회는 올 초 A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6%가 올랐는데 남구가 0.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북구가 0.38%, 수성구가 0.3% 등이었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이하가 0.31%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세 가격도 남구가 0.64%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가 0.34%, 북구가 0.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 실적이 1년 전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수출은 1년 전보다 21.8%가 줄어든 5억 3,100만 달러였고 경북도 37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2%가 줄어 대구는 4개월 연속, 경북은 1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1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많이 줄었고 경북은 무선 전화기와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출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수입 실적도 대구는 1년 전보다 13.4%가 줄어든 2억 7,800만 달러, 경북은 30.9%가 줄어든 9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7차 전력수급 계획의 골자는 계획했던 화력발전은 취소하고 원전을 더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계획 취소에 반발했고 원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공청회장은 고성이 난무합니다. 사실상 원전이 확정된 영덕은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데도 주민 4명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청회를 도입했는데 이를 막은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공청회장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입장권을 받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입법부가 준 법적 공청회 취지와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력 증가율은 줄고 있는데 이번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수요를 높게 잡아
2019년까지 원전 13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에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낡은 원전을 다 폐쇄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덕에도 최근 원전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정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력계통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있어서 각 지역의 주민 투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덕과 삼척이 원전을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인천과 여수, 파주 지역 주민들은 6차 전력수급 계획에 포함됐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전 등 전력 관련 업체와 협회 대표자에게 참관이 우선 배정됐고 빈자리가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6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주지 않고 강행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아쉬운 공청회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대구교육청이 시지역에서 1위, 경북교육청은 도지역에서 2위로 선정됐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 수요자 만족도 등 7개 영역 평가 가운데 대구는 6개 영역에서 1위, 교육비 부담 경감에서 3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특색사업에서 1위, 교육비 부담 경감에서 2위 등으로 종합 2위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두산과 3연전을 1승 2패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저녁 펼쳐진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시즌 7차전 홈 경기에서 삼성은 경기 초반 2점을 얻어 앞서갔지만 경기 중반 역전을 허용하면서 결국 3대6으로 졌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리즈 두 번째 역전패와 함께 두산에게 선두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투타 불균형으로 부진에 빠진 삼성은 오늘부터 인천 문학에서 SK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펼칩니다. 아파트 싱크대 배수로를 통해서 생활하수가 역류에 올라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상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년 동안 4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공사는 이제서야 원인 규명을 비롯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소나기가 쏟아진 상주의 한 아파트 1층 세대. 싱크대 배수로로 물이 역류해 집 안으로 쏟아집니다. 뭉친 기름덩어리가 떠다녀 역겨워 보입니다. 빨리 와! 난리나 지금! 몇 집하고! 급한 마음에 이불로 막아보지만 거실 안방할 것 없이 하수로 찼습니다. 냄새 장난 아니야 이거 엄마. 땅 밑에 묻혀있는 생활하수 배수관이 흙더미가 침하돼 휘어지면서 막혀버려 생활하수가 역류한 겁니다. 물이 지금 넘은 게 4번째 넘었습니다. 지금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을 내보내는 우수관과 생활하수가 지나는 오수관은 분리돼야 하는데 소나기로 인한 빗물에 생활하수가 함께 넘친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리 시공됐지만 어느 지점에서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이 시공사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면은 그 책임에 대해 충분히 감당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4번이나 역류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시공사. 보상 문제까지 겹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운행하던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주민이 갇혀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복구되기까지 1시간 동안 300세대가량이 불편을 겪었는데 한국전력은 정전의 원인을 아파트 단지 내 설비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농협경북지역본부가 가뭄 피해가 극심한 울진에 농업용수 해결에 필요한 양수기 30대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봉화와 상주, 안동, 영주 등에도 양수기 130여 대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식당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2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최근 석 달 동안 구미시 인동 일대 식당 상인들과 종업원들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4,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동네 폭력배 단속과 동시에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말인 내일 오전에는 경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인데요.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중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6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부 지역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천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하고 안동은 17도, 봉화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낮 기온이 21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지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한라산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